만약 여러분이 사는 도시 하늘에서 갑자기 화산재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월 22일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현재까지도 화산재로 회색빛의 하늘이 일본을 덮어버렸습니다. 단 하루에 11번이나 폭발한 화산, 3,500m 상공까지 치솟은 화산재. 그 순간 한 일본 여성은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남자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불안한 섬을 떠나 따뜻한 땅을 향한 여정. 그 놀라운 선택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1초만 투자하셔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화산. 하루 11차례 분화되었고 화산재 3,500m까지 분출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저녁 뉴스를 틀자마자 화면을 가득 채운 속보 자막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앵커의 급박한 목소리는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화산 폭발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내에서 말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답답해졌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저에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이 가고시마였고 어릴 적 몇 번 가족들과 함께 사쿠라지마 페리를 타고 바다 건너 화산을 가까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화로 인해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 검게 물든 하늘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행렬을 보며 제 안에 있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평소에도 지진이나 태풍에 예민한 편이었지만 이번 화산 폭발은 제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떠나야 한다. 도쿄에서의 삶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때우는 일상. 처음엔 이런 일상이 성공의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뉴스를 보고 나니 그 일상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정서적으로 너무나 외로웠고 뿌리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여러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느꼈던 공포, 혼자 도쿄로 올라와 살며 마주했던 고립감, 그리고 반복되는 자연재해 속에서 느껴지는 무기력함까지.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습관처럼 SNS와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심코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고 그 속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의 따뜻하고 세심한 모습이 늘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픽션이라 생각했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본 여성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 고립감, 그리고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한국에 정착한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어떤 여성이 쓴 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건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이었어요. 그녀는 일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을 하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인천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지만 남편의 배려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에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무작정 도전하기엔 겁도 났지만 지금 이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 또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자연환경, 말없이 서로를 피하는 인간관계, 감정을 나눌 수 없는 사회 구조, 모든 것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정직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이 사회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진 못한다. 그리고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 희미하지만 분명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은 언젠가부터 제게 단지 좋아하는 드라마의 배경이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한국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성들의 브이로그, 블로그 후기, 한국 생활정보 사이트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단지 위로받고 싶어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엔 이 삶을 진지하게 바꿔보자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저는 한국 국제결혼 중개업체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낯설지만 설레는 시작이었습니다. 중개업체에 가입한 첫날
제게는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엄청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마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그들과의 대화는 얼마나 진심을 담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관리자들의 안내는 친절했고 가입과 동시에 활동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열려 있었는데 그곳은 마치 저처럼 누군가에게 기댈 곳을 찾는 일본 여성들의 안식처 같았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분들의 생생한 후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IT 기업에 다니고 저는 요즘 한식 조리학원 다녀요. 저는 결혼 2년 차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정신없지만 남편이 육아를 같이 해줘서 많이 의지가 돼요. 어느 글이든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적혀 있던 말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였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며 저 역시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미팅을 신청했고 며칠 후 한 남성과의 첫 만남이 잡혔습니다. 화면 너머로 등장한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한국에서도 비교적 큰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가 제 말을 얼마나 성심껏 들어주는지였습니다. 일본에서 연애를 해보며 종종 느꼈던 혼잣말하는 기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말에 끝까지 귀 기울이고 작은 표현 하나에도 반응해주는 모습에서 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첫 대화 이후 며칠간 카카오톡으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유학 시절 일본에서 2년 정도 살았다고 했고 그때 일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인데 그 안에서 따뜻함이 전해지더라고요. 유키 씨도 그런 인상이세요. 그의 말에 어쩐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며칠 후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공항 전체가 너무도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이 잘 정비되어 있어 혼자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예약을 해두었고 제가 도착하기 전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저를 창가 자리에 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키 씨, 햇빛 드는 자리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마디 나눈 대화 속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음식이 매울 수 있다며 메뉴 설명을 꼼꼼히 해줬고 익숙하지 않은 반찬들이 나오자 하나하나 먹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섬세한 배려에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식사 후에는 근처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가족 이야기, 삶의 가치관,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대화, 일본에서는 도대체 몇 년을 사귀어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관계의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관계가 조심스럽고 표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무엇보다 감정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 감정을 함께 나누고 표현하고 들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문화의 차이를 넘어 제게는 삶의 온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함에 이끌려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꿈꾸며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함께 나눌 수 있는 온기를 만나고 싶다는 바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훨씬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성실하게 연락을 이어갔고 저에 대해 알아가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화상통화를 통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직접 쓰던 교재 사진을 보내주며 이 책이 좋은데 한번 봐보세요라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저를 점점 더 한국이라는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한 언어학원에서 단기 연수를 겸한 2주 체류였습니다. 주중에는 학원에 다니고 주말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종로의 한 전통찻집,
홍대의 작은 서점, 망원동의 조용한 카페 등 한국의 일상적인 공간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 속에서 저는 어느덧 관광객이 아니라 생활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반찬이 공짜로 계속 나오는 문화에 놀라고, 지하철이 밤늦게까지도 안전하게 운영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거리에서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은 그 안정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던 시간 속에서도 제 마음은 한번 크게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고, 저는 고맙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 밑반찬으로 나온 나물무침을 먹던 중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치아에 레진 치료를 받은 부분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젓가락을 멈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유키 씨,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차리곤 곧바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처 치과 바로 검색해 볼게요. 지금 바로 가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 오후인데 치과가 열려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일본 돌아가서 치료할게요라고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근처 치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약 가능하대요. 차로 10분 거리예요. 지레가 같이 갈게요라고 말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치과는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곳이었습니다. 접수도 빠르고 치료도 체계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의료진이 매우 친절했습니다. 제 불편한 한국어를 알아들으려 애쓰는 간호사, 설명을 천천히 해주는 원장님,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치료는 약 30분 만에 끝났고 비용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일본이라면 기본 검사만 해도 수천 엔이 나올 일을 여기서는 거의 반값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 저는 입을 조금 움직여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원 경험이 아니야. 이 나라의 시스템,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 같아.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치아가 깨졌다는 걸 이야기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참았을 수도 있고, 병원은 일요일까지 문을 닫았을 테고, 다음 주 내내 예약 기다리느라 고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봤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제서야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 남성은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말들이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마음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괜찮은 대안이 아닌 제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저 혼자 견뎌야 할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치과 한 번을 다녀온 경험이 아니라 그 속에서 느낀 안정감과 배려, 그리고 그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저 낯선 이국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지켜주고 함께 걸어가려는 사람들과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이던 몇몇 일본 여성들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 정착한 선배들이었고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후 경기도 외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서울 강북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소소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언제나 제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근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여성의 이 말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희생을 미덕으로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조용하고 참을성 있고
스스로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여자가 이상적이라는 고정관념은 제가 도쿄에서 겪은 수많은 연애와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관계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분명한 사회적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이 사람, 그리고 이 커뮤니티 안의 사람들은 함께 살아간다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몰두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글로 된 뉴스를 읽고 저녁에는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회화를 연습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남자친구와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이 나라에서 나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성취감은 일본에서의 회사 생활보다 훨씬 깊고 즐겁습니다. 또한 직장 이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자 이력서를 준비하고 여러 국제기업의 채용 공고도 꾸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채용 포지션이 있고 특히 일본어를 사용하는 부서는 꾸준한 수요가 있어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둘이 함께 미래를 계획할 날도 오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자립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무척이나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새로운 계절을 안겨준 곳입니다. 사쿠라지마의 회색 하늘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결심했던 저에게 서울의 봄 햇살은 마치 괜찮아,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막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하나의 서사가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 진정한 이주는 단지 물리적인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이라는 섬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했던 저, 인간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참으며 살았던 저를 이제는 보내주려 합니다. 대신 새로운 땅,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결심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건 분명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떠남은 곧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그리고 저보다 앞서 한국에 정착한 많은 분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계절은 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한국이라면 그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유키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산재가 내리던 그날 밤, 그녀가 떠올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유키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을 데려다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유키 씨의 여정이 궁금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